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 달 가까이 진영 간 극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신임 장관을 전격 임명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정치권의 후폭풍도 거센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이제 약 한 6분, 7분 정도 뒤면 조국 장관의 취임식이 열리거든요. 저희가 그때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체가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본인의 군대 의혹이라든지 본인이 땅 투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였는데 조국 내정자 개인에게는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자신에게는 그 제기된 의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아니고 가족에게 문제 제기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예. 인식이신 것 같고 예. 근본적으로는 저는 인사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누구나 얘기하죠. 예. 과거의 대통령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식 검찰 개혁을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 예.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행위였다. 예. 불판의 목소리가 많고 특히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검찰의 기소만으로 임명을 안 하기에는 이게 검찰의 기소가 너무 무리했다. 예.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의 임명을 제가 했는데 임명장 수여식 분위기가 좀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고요. 뭐 가족들도 없었고 좀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근무할 때 보면 보통 수석이나 장관 임명할 때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임명하셨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게 없었대요. 이제 배우자들 안 계시고 그다음에 그 통상의 임명장 수여식과는 조금 달리 그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시는 포디움도 마련돼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겁게 진행이 됐고 특히나 그 화면에 많이 비치던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예. 계속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 정치권에서의 논란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예상대로라면 벌써 지난주에 됐었어야 되는데 며칠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깊은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거는 그 여론의 분석상에서 예. 대통령이 한쪽을 좀 택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 보면은 그 어제 뭐 KBS 조사 결과 보면 전체 찬반 여론 말고 이제 소위 본인들이 이제 중도층이라고 하는데 보면 예. 52대 29인가 뭐 그 정도로 서로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중도층의 여론보다는 지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 지지도 한 45%. 예. 그다음에 이 한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찬성 여론이 한 40% 가까이 예. 뭐 이렇게 된 그 공고한 40%, 45%의 지지층을 가져가면 오히려 이게 더 그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뭐 이런 것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메시지 쭉 하시면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몇 가지 중에 이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조국 장관은 좀 반대했던 거는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혐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대통령은 그쪽으로 더 선택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낸 이런 화법을 썼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난 주말 예. 사이 대통령께서 아마도 매우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배우자를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 예. 이거 그 기소에 대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 예. 이런 사태를 놓고 많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의 임명장 수여식과 똑같이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했다면 또 쉽지 저는 않죠, 그에 그러면. 따른 비난이 아주 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좀 더 청문회 검증이 혹독했다, 언론과.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예.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가 청문회 시점으로 118만 건이었거든요. 118만 건. 118만 건. 어.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 분석해서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118만 건이 그것도 대선 때는 후보들한테 분산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집중 투하로. 조국 내정자에 관한 것만 118만 건이다 보니 예. 이건 뭐 대선 이상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고 절대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조국 내정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이 네. 점이 아마 굉장히 크게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잖아요. 예. 어쨌든 지지층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도층 중에서도요. 더 심층적으로 여론조사해 보면 중도층 중에서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를 본 분들은 찬성이 높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해보면.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의혹이 좀 해소됐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아주 정말 세분화된 여론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실시간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임명장 수여식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 오른쪽에는 정부 과천청사입니다. 법무부 취임식 현장, 잠시 뒤에 저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좀 무거운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어떤 취임사 나올지도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그 조국 후보자가 그 장관입니다, 이제. 장관 예. 장관이 됐죠. 조국 장관이 이제 그 청문 준비 사무실을 가면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9월 2일인가요 셀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예. 했던 얘기와 청문회 당시 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뉘앙스와 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짧기도 했고 사과의 말도 했었고 그런데 오늘도 아마 그동안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뭐 입장하고 있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곧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취임사가 시작이 되면 저희가 그대로 조국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장을 받을 때보다는 조금은 표정이 한결 밝아진 표정인데 표정이 좀 밝아진 듯한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법무부 장관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국민의례가 있기 있는 때문에 아직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정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죠. 예, 그리고 그렇네요. 꽃사지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밝아진 것 같은데 그 넥타이는 굉장히 그 아주 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마저 드리면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일단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국민들에 대한 일단 사과의 말과 함께 사법 개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노라라는 이런 정책적인 면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취임식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도 좀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바로 조국 장관일 겁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단지 부담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네, 그 한 달 동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겪어야 될 무엇이라는 예. 건 그게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입장을 제외하고 인간으로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온 것은 본인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해야겠다. 강력한 소신. 예.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 인권에 대한 소신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예. 형성돼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서 뜻을 이루면 그 뜻을 좀 펼쳐보겠다라는 소신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마지막까지 이게 검찰이 아내를 기소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일방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출처가 어딘지 모를 불리한 기사가 이런 상황이라 임명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발표되기 전까지 엄청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간밤에 문자도 네, 보냈다고.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대한 인식도 아마 조국 장관의 온몸의 세포들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엄숙한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표정은 좀 밝아졌다고 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 예. 정말 앞으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의 두려움부터 해내야 된다는 각오와 다짐까지 지금 아마 인생 중에 가장 엄숙한 순간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 40여일 전쯤에 윤석열 총장 취임식도 역시 연결을 하면서 참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국민의례부터 애국가 제창까지 역시 생중계를 하는 장면도 참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 정도를 보면. 너무너무 다이나믹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오로지 지금 그냥. 일본의 경제 보복은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문제 있죠, 북한 잊어서는 안 문제 되죠. 있죠, 뭐 경제 문제 있죠. 그냥 다 모두가 다 조국에 많이 빠졌는데 예. 글쎄요, 이게 그 오늘 대통령의 임명 제가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검찰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큼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법무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 예방 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히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취임사를 들어봤습니다.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맡게 됐고 본인의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 최 의원님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예. 어쩌면 조국 내정자의 취임사에 주목하시면서 예. 어느 강도일까. 장관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애들러서 형식적인 표현만 하고 취임사에 가름하지 않을까 했는데 할 말 다 한 취임사. 굉장히 좀 보입니다. 장관의 취임사를 들어봤습니다.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맡게 됐고 본인의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 최 의원님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예. 어쩌면
조국 내정자의 취임사에 주목하시면서 예. 어느 강도일까? 장관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애둘러서 형식적인 표현만 하고 취임사에 가름하지 않을까 했는데 할 말 다 한 취임사 굉장히 좀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표력을 한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대개는 지금 배우자가 그런 처지가 된 상황에서 위축되기 쉬운데 뭐 그런 상황까지 딛고 검찰 개혁을 같이 하자. 지금 이걸 강력하게 제안한 거죠. 예. 법무부 내 종사자들에게. 그래서 이 검찰만 사회적 통제 장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 검찰이 되고 예. 때로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거는 뭐 역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대를 좀 끝내게 개혁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건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침없이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각이 같은 부분은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예.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이건 뭐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 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에 못 듣던 얘기가 나온 것이 예. 네. 우리가 법무부 그러면 검찰을 지휘한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의 일은 비검찰 업무도 많이 있다. 그중에는 인권이나 교도행정 등등의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동안에 약간 소홀하게 알려졌던 사실 예. 법무부가 소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예, 그런데 중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라는 의지까지 아주 할 말 다 하는 예, 그런 취임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 다 했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은데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강한 톤의 취임사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후보자의 쓰나미가 있었다면 예. 또 앞으로는 그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조국 장관의 쓰나미가 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 주셨지만은 그 검찰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검찰 이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가서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오직 검찰 개혁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라는 거 보면은 지금 그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쭉 예. 왔었던 이런저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대통령도 강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걸 가지고 검찰과 또 한 번의 일전이 또 한 번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오늘 조국 장관의 취임사는 검찰청사 내에서 검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데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는 전제 조건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거죠,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예. 이제 과거 정부에선 대개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예. 참여정부 때 비검찰 출신이 임명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서 임명하고 계신 것이죠. 박상기 법무부 예, 장관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예. 그리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얘기한 것이죠.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 그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이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겠다, 나 검찰 개혁하겠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조건이지만 할 일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내정자는 그에 충실히 따르는 장관인 것이고,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예. 뭐 젊은 검사들은 그 의지, 공약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리고 입장을 밝힌 분들도 여러 분이세요. 그런데 그 비검찰 출신의 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검찰 내에 온전하고 있을 테고, 그럴 그거 수밖에 없겠죠. 반발과 저항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예. 그럼 우리의 검찰이 그냥 검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치권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개혁을 하면 뭐 앞으로도 제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를 예고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정치권이 앞으로
좀 제도 개혁 쪽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예. 이런 제2라운드가 과거 한 달 어게인이 되지 않게 조금 성숙하게 대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당장 넘어야 할 선이 주변 가족들과 관련된 이 수사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검찰이 이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받은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내비치긴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동력을 또 잃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역시 계속 사실입니다. 사실은 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이제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 개혁, 뭐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검찰 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그 부인은 기소돼 있는데 이 사건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딸 입학 관련한 건 말고 예. 사모펀드로 더 번져나가서 더 큰 의혹들이 나온다면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거를 추동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이제 이후에 인사가 있었어요. 인사가 있으면서 검찰이 굉장히 내부가 동요가 많이 됐었죠. 예. 그 법무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결국에 이제 쥐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사로 대부분 많은 것을 말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 인사 태풍 속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단단하게 바닥에 발을 디디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총 열고 뭐 청와대 앞으로 가서 또 집회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또 분명히 비판이 올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아까도 우리가 인식을 공유했듯이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완성의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안을 새로 만드는 단계가 아니에요. 안이 다 국회로 가 있거든요. 예.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제도에 대해서 할 일은 법무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국회로 넘어가도 그 법무부가 뭐 그 통과에 반대한다거나 예. 법안 조문을 가지고 딴지를 걸거나 이렇게 되면 통과 안 됩니다, 법이. 예, 그런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다 완성돼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장관이 굳이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라든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뭐 새롭게 뭔가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인권 문제라든지 또 법무부 내에 감찰 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사할 때 얼마나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뭐 야당이 감시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래서 공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까 사모펀드와 동양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까 3시에 연합뉴스 TV에서도 생중계 잠깐 하셨는데 그 동양대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한다고 해서 예. 봤더니 내용이 없습니다. 예. 자료가 없고 자료는 검찰에 가 있고 당시 일하던 직원들은 직원들도 다 퇴직해서 퇴직했고, 예. 지금 없다 발표할 내용이 앞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건데 저는 그 상황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동양대 총장이 나서서 최성희 총장이요. 예, 이거 가짜다. 그 조국 내정자 부인이 조작했다. 이렇게 앞장서서 했는데 조사위가 그걸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못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예, 상황입니다. 정리를 할수 그러니까 조사를 못했다예요. 자료도 없고 뭐도 없고 한계에 봉착했다. 예. 앞으로 해보겠고 앞으로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대 건은 사실 조금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이 조사위의 결과를 봐도 조금 정황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나 투자사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을 탈탈 털어서 예. 핵심은 이 사모펀드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국 장관과의 연관성이에요. 조국 내정자의 연관성이 안 나온다면 이것도 사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조국 내정자가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했다면만 따져왔단 말이죠. 장관입니다. 네. 아, 네. 조국 한 달 장관. 동안 좀, 후보자라고 하다 보니 예. 네, 조국 장관께서 예.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해 왔거나 아내가 했다는 전제를 라면으로 했잖아요. 예. 거꾸로.
만약에 사모펀드 운영과 조국 장관의 연관성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이건 완전 별건 수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네. 이 별건 수사가 정당하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딘진 모르지만 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누군가 자료를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고 확대 재생산되는 공정을 얘기하면서 비공정한 이 페어플레이 안 하는 이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조국 장관 관련 의혹들은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검경 수사권이랑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바른미래당까지 힘을 실어줘서 겨우겨우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바른미래당도 다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바른미래당 사실은 내부가 좀 예. 조금 다르니까. 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 힘을 얼마나 추동해 낼 수 있느냐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을, 예.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런 거가 이제 관건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너덜너덜해진 상황에서 장관이 임명돼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점에 의문점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문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이 그럼 효과적으로 저거를 저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장관 해임 건의안, 예. 뭐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마땅치 않아 보여요.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 아까 메시지 다시 돌아가면은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소를 다 갖춘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향후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다 고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숙제가 이제 야당한테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청와대 앞에 가서 의총도 하고 뭐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 장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소위 말하는 중도층의 지지들을 어떻게 야당이 이끌어내서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내지는 그런 추동력을 주저앉히고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이 문제점들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고 특별히 실효적으로 저거를 저지할 만한 동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그런 부분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영향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 한 달여간의 인사청문회 전국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이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좀 돌아와서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스트트랙 넘어간 선거제 개혁도 해야 되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수처 설치에 예산 정국에 지금 야당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협력을 전혀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야당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 운용에 있어서는 여당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비난은 사실 여당이 먹질 않아요. 그 비난은 야당이 주로 먹게 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네. 따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야당이 처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서 예. 이게 해당 상임위를 예. 통과해서 법사위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당으로서 살아남으려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해요. 네. 비례대표가 늘어야죠. 예,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국민이 거의 70% 80%가 찬성하는 개혁인데 지금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 예. 내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이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적인 이유가 돼버린 청문회에서 끌고 나온 의혹들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흔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불리하죠, 이 부분이. 그러면 기댈 때가 다시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 결과에 기대게 되는데 예. 그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 검찰이 지금 너무 많이 개입을 해서 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개입 우려가 나오고 검찰의 정치 개입에 그런 데다가 오늘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의원들 수사를 경찰에게 검찰에 넘겨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비판받아왔죠. 윤석열 총장 체제가 너무 자유한국당은 봐주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또한 본래 수사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야당 시절에 저도 국회의원으로 많은 반대를 해보았으나 결정적으로 약한 지점들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검찰 개혁을 볼모로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야당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이죠.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지금 야당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장관 임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그 반사이익을 야당 지지율로는 전혀 안 나타나는 전혀 것 받지 같거든요. 못하고 있는 거고 향후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시작해서 17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예. 야당이 저항을 하더라도 거기 저항하고 그다음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과연 그냥 던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달 있을 예산 심의 그것도 던질 수 있을까? 그럼 어정쩡한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이 병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선거제 개편에 예. 숨은 그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뭐 통합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야당의 저항 내지는 협조 뭐 이렇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뭐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뭐 민평당, 뭐 여러 제 세력들이 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글쎄요 어느 일각에서는 뭐 통합이 훨씬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같이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항해서 예. 내년 총선 1대1로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가 저렇게 해서 이번 연말에 처리가 된다면 저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야권이 통합하긴 힘들 거라고 저는 보시는 오히려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진행이 된다면 예. 뭐 5% 7% 받더라도 상당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세력들이 이제 각자 도생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정당도 좀 덜어 많이 있고 입후보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으며 야당이 국민적 저항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제가 여전히 의문점을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총을 마치고 지금 문재인 황교안 대표가 브리핑 중인데 정권이 들어보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국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끝나고 나면 현충원에 가서 우리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사죄의 마음으로 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옮겨서 거기서 퇴근하시는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과정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의 문정부의 폭거를 알리는 그런 출퇴근 시위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는 기회들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투쟁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의총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좀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많은 투쟁의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투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막투쟁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결정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상황을 감안해가면서 다양한 투쟁을 병행해 나가자 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대표님, 일부 의원님들 상에서 의원직 총사퇴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하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브리핑 저희가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충원을 가고 그리고 나서 광화문으로 옮겨서 시민들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실효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예상이 아마. 맞았네요. 예. 예, 많지 않아서 아마 오랫동안 의총을 했습니다만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수 야당이 좀 제대로 돼서 우리나라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제대로 좀 서로 간에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최근에 이 몇 달간 쭉 있었던 일련의 건들을 보면 과연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이 들고요. 추운 날, 더운 날 나오면서 저렇게 집회할 때 옆에서 힘을 보태줬던 당원들, 국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의원으로서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께도 짧게 듣겠습니다. 예, 우선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 가자. 저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지도부 성토를 일부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민낯을 알리겠다. 이거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118만 건이 쏟아져서 예. 이건 좀 필요 이상으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뾰족한 대응책을 아직 못 찾았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의원들이 유능하게 해서 네. 점수를 따는 게 최고였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